미분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적분은 이제 미분과 관련성이 당연히 있지. 그래서 생각보다 접근이 쉬울 거야. 초반에 개념만 잘 잡히면. 자, 보자.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처음에 설명했던 걸 기억하자면 미분은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뭔 소린지 이해가 될 텐데, 미분은 선을 점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됐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점으로 이루어진 선, 이 선상에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미분이었다면, 적분은 그 반대로 선에서 면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즉, 선이 있을 때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지 말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이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적분은 뭐냐면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데 이건 다각형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이 아니지, 그치?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개념이 확대해보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얘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여기에 직사각형을 이렇게 계속 그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싹 다 더하면 내가 알고 싶은 이 도형의 넓이랑 얼추 비슷하겠지, 그지? 하지만 당연히 오차가 존재하지. 삐져나온 부분만큼 오차가 생기잖아, 그지? 요 부분만큼 오차가 생긴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해결을 본 거지. 이 직사각형의 가로, 즉 x 길이를 무지하게 미세하게 자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두께를 엄청 얇게 하자는 거지. 선처럼, 거의 선처럼. 우리가 미분에서 어떻게 했어서 원래 두 점의 기울기,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때 이 두 점을 한쪽으로, 한 점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 점처럼 만들어서 그 둘을 이은 아주 미세한 직선을 길게 늘렸더니 접선이더라, 이거였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직사각형을 무지하게 미세한 직사각형 여러 개 수도 없는 애들로 만들면 이 오차가 엄청 적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선들의 총합이 곧 뭐가 되는 거야? 면적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말이 이해되네? 이게 적분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했던 미분과 지금부터 할 적분은 큰 연관성은 없어 보여. 하지만 요 개념으로 따지자면 어차피 우리가 도형의 요소에서 점선면이잖아? 선에서 점으로 가는 게 미분이라며. 당연히 요것도 미분이거든? 미분은 자른다는 얘기니까 면을 잘라서 선을 만들고 선을 잘라서 점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듯이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듯이. 그러면 얘가 미분의 개념이라면 이 방향이, 우리가 할 방향은 거꾸로 되는 이 방향인 거지. 내가 설명한 건 지금 여기고. 오케이?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적분의 개념이야. 미분의 반대로. 그때 개념은 반대지만 실질적으로 뜻하는 바는 미분은 점에 대한, 그 순간에 대한 무언가가 알고 싶은 거고, 적분은 그걸 다 합쳐서 뭐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고. 근데 합쳐서 보니까 면적이 되더라 라는 거고. 오케이? 이해됐지, 얘들아? 이 문제 풀면 돼. 개념은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요 개념 있지? 요 개념이 옛날에는 여기, 옛날 수원, 지금하고는 미적분 1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 개념이. 이게 미적분 2에 나와.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나중에 이거 미적분 2 한 사람들은 볼 거야. 구분구조법이라고 부르거든. 구분구조법.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미세하게 잘라서 미세하게 자른 직사각형들의 총합이 면적과 똑같다. 그래서 그게 곧 적분값과 똑같다. 요게 미적분 2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 가지고 적분 설명하는 게 가장 알맞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고,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적분이 무슨 느낌인지만 알면 돼. 자, 그럼 이 미세하게 자른다 있잖아. 요 개념 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너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보자. 우리가 미분에서 자 fx가 예를 들어 x제곱이라고 치자. 그럼 내가 너희한테 이거 시키고 싶어. 이거 미분해봐 라고 시키고 싶어. 그럼 내가 너희한테 이거 뭐게? 라고 물어보겠지. 또는 이거 뭐게? 라고 물어보겠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도 없이 했었어. 그지? 근데 책에는 있었지만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거 나중에 쓰이고 지금 당장은 너희가 미분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는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특히나 미적분 2에서는 진짜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는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했던 게 이기호랑 이기호였어. 기억나니? 내가 크게 설명은 안 했어. 왜냐면 이거는 미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굳이 크게 의미는 없거든. 왜? 우리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익숙하게 쓰일 테니까. 근데 적분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좀 쓰이기 시작해. 그리고 미적분 2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이게 뭔 뜻인지를 좀 알자고. 즉 dx가 뭐냐는 건데, 자 얘는 미분의 정의에서 출발할 거야. 얘들아, 미분은 우리가 맨 처음에 미분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해봐. 얘들아, 한글로 써볼까?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순간 변화율이지. 맞아? 그래서 우리 외웠던 식 있잖아. x-a분의 fx-fa는 평균 변화율이라면 거기에 리미트 붙여서 x가 a로 간다 라고 한다면 그게 f'a잖아. 기억나지 얘들아? 그리고 h 들어갔던 그 복잡한 식도 마찬가지였고, 그지? 그거의 원본이 뭐였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지.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얘들아. 그지?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x의 변화량을 거의 0에 다다르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순간 변화율이 돼버리잖아. 맞아? 아까 내가 말로 했었잖아. x의 변화량이 0으로 간다는 건 2점이었던 게 1점 화가 된다는 얘기니까. 맞아? 이때 얘들아, 이 0으로 가는 극한 있잖아. 그게 얘한테 적용되고 얘한테 적용되겠지. 그게 dx야. 즉, 이 dx의 뜻은 x의 변화량이 거의 0에 수렴하도록 잘라버렸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돼서 x의 변화량이 엄청나게 작아졌다 라의 의미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기호의 의미는 x의 변화량이 엄청 작을 때 y의 변화량은 어떻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미분인 거지. 오케이? 다시 x의 변화량이 엄청 작을 때 이 자체가 x의 변화량이 엄청나게 작아졌다는 뜻이거든. 한 점 화가 됐다. 내 말이 이해됨? x의 변화량이 엄청 작아졌을 때 y의 변화량은 어떻니? 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y가 없는데? 이거는 원래 원본은 얘야. 원본은 얘인데 x의 변화량이 엄청 작을 때 누구의 변화량을 구할래? 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때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는 y는이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원래 여기에 자리가 있거든. 여기에 y가 오는 건데 이 y는 그냥 여기다 붙인 거지. 그럼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써. 이 자리에.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x가 엄청나게 작아지게 잘라졌을 때, x의 변화량이 엄청 작아졌을 때 fx의 변화량은 어떻니?
x의 변화량이 엄청 작아졌을 때 y의 변화량은 어떻니? 그게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썼던 거고. 근데 적분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 2에서는 이 표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왜냐? 일단 우리 지금 평균 변화율을 미분해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썼잖아. 그지? 그지?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기울기 구하라고 했는데 y의 변화량분의 x값의 변화량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지? 그걸 기억해. 그걸 기억해.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여기서 출발한 식이잖아. 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한테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 x의 변화량이 분모고 y의 변화량이 분자라는 거 안 헷갈리지 얘들아? 그 구조, 분모와 분자에 오는 걔네들의 구조를 기억해야 돼. dx가 아래에 있다고. 물론 이거 읽는 거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설명해서 이거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읽는 것만 잘 읽어서 dx분의 dy라고 읽지만 마라고 했을 거야. dy dx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지? 그때 지금 여기서 딱 하나 추가. 뭐야? dy dx가 아니라고. dx가 분모야. dy가 분자라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기울기를 y분의 x로 구하진 않잖아. 이해됐지 얘들아? 얘도 시작은 얘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dx dy인 거야. 오케이? dx분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댔지만 일단 표현은 dx가 분모, dy가 분자. 오케이?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미적분 2에 들어가면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는 애도 있고 여기가 y가 아니고 얘들아 만약에 ft가 뭐 t제곱 플러스 3t야. 예를 들어 얘를 미분하고 싶어. 그럼 우리 지금까지 f't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그럼 이 기호를 쓰면 어떻게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쓰는 거야. 물론 여기에 지금 내가 얘를 잘못 들었는데 이렇게 있다면 이거 미분하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대로는 t' 이렇게 하잖아. 똑같은 말이야. x가 엄청 작았을 때 t의 변화량은 어떠니? 그게 이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에서 y''은 3x제곱 플러스 2였지. 그럼 이거 똑같은 걸래? 지금 이거는 안 헷갈릴 거 아니야. 이거잖아.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 2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적분 2를 하게 되면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돼서 그걸 끌고 가면 그때 조금 더 편할 거란 말이지. 왜냐면 그때는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엄청나게 많이 치거든. 그건 그렇다는 거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적분해서 이걸 써서 그래. 적분해서. 자, 그래서 얘들아 dx 또는 dy의 뜻은 이렇게 돼 있고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까지 됐을까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dx의 뜻은 뭐라고? x의 변화량이 엄청 작아졌다. 즉 x를 엄청나게 잘게 쪼갰다는 소리야. 오케이 됐어? 됐어 얘들아? 그러면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이 그림 있지? 여기서 x를 엄청나게 잘게 쪼개서 다 더한다. 이게 적분이다. 여기 있었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랑 얘를 합쳐서 우리는 적분의 기호를 배울 거야. 자, 나는 이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이 fx에서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적분을 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럴 때 있는 그대로 설명해 볼게. x를 무한히 쪼개서 그 넓이를 다 더할 거야. 맞아? 이해됐니? x를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쪼개서 그거를 다 더할 거야. 됐어? fx에서 x를 잘게 쪼개서 다 더할 거야. sum. sum.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됐니? 근데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기호에서 이 s를 길게 늘려 틀렸어. 그래서 s라고 안 읽고 얘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어.
책에서는 인티그럴이라고 했지만 난 뭐 이건 뭐 사람 차니까 난 인테그랄이라고 배웠으니까 인테그랄이라고 쓰거든 부르거든. 그래서 이게 적분의 기호야 얘들아. 그럼 왜 기호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됐어요? fx에서 x를 무지하게 많이 쪼갠 걸 싹 다 더할 거야.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게 적분 기호야. 즉 얘를 피적분함수라고 부르는데, 나 피동 알지? 피동? 적분을 당하는 함수, 얘를 이 기호 사이에다 끼우면 돼. 됐어? 그리고 얘가 뭐야? 누구를 적분할 거냐, 누구를 쪼갤 거냐에 대한 얘기니까, 적분이 쪼갠다, 쪼개서 더한다는 얘기니까 누구를 적분할 거냐? 이꼴 누구를 쪼개서 더할 거냐랑 똑같은 얘기잖아. 즉 여기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할 거냐가 여기 나오는 거야. 오케이?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할 거냐? 어떤 애를 쪼갤 거냐? 오케이? 그래서 더한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기호는 fx에서 x를 적분하겠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이거의 결과물은 뭐가 나오겠어? 넓이가 나오겠지. x를 무지하게 쪼갠 다음에 다 더할 거니까 넓이 나온다고. 이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표정이 안 좋네. 괜찮아? 얘들아? 이게 적분의 기호고, 그러면 이 적분에서부터는 얘들아 fx가 있었을 때 프라임은 잘 안 쓰게 돼. 적분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인테그랄 fx dx가 있으면 아 이거 fx를 적분하란 얘기구나 라고 알아듣겠지. 다음 여기에 이렇게 온다면 이게 뭐야? fx를 미분하란 얘기야. 즉 너희가 익숙한 단어로 하자면 이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지. fx가 있을 때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시오. 이럴 수도 있겠지. 안 배우면 이게 뭔 개소리야 하겠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잖아 얘들아.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래.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물론 얘들아 이제 우리 아까 했던 내가 예시로 했던 죽으려고 아까 예시로 했던 걸 기억한다면 얘들아 생각해봐.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대. 그럼 뭐가 되겠냐? 제자리 걸음이겠지. 제자리 걸음이겠지. 미분과 적분은 반대라니까? 내가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제자리 걸음이잖아. 오케이? 왜 웃어? 무한하게. 이해됐어 얘들아? 이따 이거 할 거야. 자, 여기까지가 적분에 대한 그냥 개념적인 얘기였고, 놀랐어? 정계라고 중요해. 자,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적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두 가지 종류. 이제 상상을 해보자.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게 적분이랬어. 그럼 적분은 뭐라고 해서? 넓이 구하는 거랬지. 자, 근데 넓이를 구하려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만약에 이렇게만 표현했다 치자. fx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야, 그럼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으면 넓이를 구하라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 있냐? 없잖아. 그냥 fx의 넓이 구하래. 이런 말이 어딨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말이 있어야 진짜 넓이가 나올 거 아니냐. 그지? 근데 그럼 이게 잘못됐냐?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럼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 없을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적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을 우리는 부정적분이라 불러. 정해지지 않은 적분. 뭐가? 범위가. 적분을 할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오케이? 이걸 오늘 할 거고, 다음 범위가 정해진 적분이 있겠지. 정적분. 얘는 적분할 범위가 정해진 적분. 즉 얘는 범위가 있는 적분이니까 얘의 결과물은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넓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정적분은 일반적으로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넓이 이꼴 넓이라고 하면 조금 틀리거든. 나중에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여튼간에 넓이와 관련이 있으니까 넓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거의 도형과 연관이 돼 있어. 당연하지. 넓이니까. 자, 그럼 부정적분, 오늘 할 부정적분은 뭐냐? 야, 그냥 너 범위가 없는데 넓이가 나오겠니? 없지. 범위가 없는데. 그럼 얘는 넓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식 자체로 우리가 가지고 놀 거야. 특히나 그 이 부정적분에서는 뭐를 볼 거냐면 미분의 반대말로 많이 볼 거야. 식 가지고 놀 거라고. 그러니까 적분의 개념은 넓이가 맞아.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야. 하지만 범위가 없으면 넓이가 안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적분 자체, 퓨어한 적분 그 자체, 식 그 자체, 적분이라는 스킬, 그것만으로 봤을 때 얘는 미분의 반대니까 적분에다가 미분하면 제자리 걸음이겠네. 적분만 하면 그냥 뭐 적분이 되겠네. 뭐 이런 것들. 미분은 이따 하겠지만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한 거랑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한 거랑 무슨 차이지? 이런 것들. 이런 식 가지고 노는 게 부정적분. 도형적인 느낌으로 실제 넓이를 구한다거나 면적을 구한다거나 그래프의 특징을 찾는다거나 이런 게 정적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적분을 배우게 될 거고 오늘은 요거를 할 거다. 오케이? 됐니? 그래서 부정적분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식이 fx를 엄청 쪼개서 싹 다 더하세요. 여기까지는 부정적분이야. 왜? 여기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말이 없지. 그러면 얘는 정적분은 뭐냐면 fx를 엄청나게 쪼개서 싹 다 더할 건데 1부터 5까지요. 이게 정적분. 즉 얘는 그냥 식 자체 그 자체로 여기서 넓이 뭔 소리가 하냐. 그럼 이 식 그 자체로 이거 미분의 반대말 이렇게 해가지고 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얘는 진짜로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1부터 5까지 넓이를 구하는 식인 거고. 이해됐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적분에서 아까 말했지만 x를 엄청 쪼개고 나발이고 간에 결국에 핵심은 뭐야? 더한다지. 더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방금 했지. 더한다는 뭐야? 시그마지. 시그마지. 그래서 얘는 시그마랑 유사해. 뭐가? 계산 방식이. 즉 시그마가 되는 거는 적분도 돼. 시그마가 안 되는 건 적분도 안 돼. 왜? 결론 얘네 둘의 본질은 뭐야? 더하기니까. 오케이? 즉 얘들아 시그마에서 AK, 이거 귀찮으니까 지킬게. AK랑 시그마 BK가 있었어.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쪼개도 되잖아. 왜? 더해서 더하라나 더한 걸 더하나나 그게 그거잖아. 그지? 이래도 되잖아. 더하긴데 뭐 어때?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 다음 시그마에서 K, 문자인 K와 아무 관련이 없는 C는 앞으로 보내도 된다며. 곱한 거를 더하나 더해서 곱하나 그게 그거니까. K가 관련 없으니까. 되잖아. 다음 시그마에서 이렇게 있어서 곱해서 더하래.
더해서 곱하겠대. 돼? 안 되지. 맞니? 야, 곱해서 더한 거랑 더한 걸 곱한 거랑 당연히 다르잖아. 말도 안 되게 다르지. 안 되지. 됐어? 이게 단순하게 얘기한 시그마의 성질이잖아. 계산할 때. 맞니? 적분 똑같아. 똑같아. 즉, 인테그랄 fx 플러스 gx에 dx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 아직 우리가 적분하는 법은 안 배웠지만 이거 따로 적분하고 이거 따로 적분해서 더해도 똑같이 나와. 혹은 반대로 따로따로 계산하래. 귀찮아. 얘 fx가 x 4제곱 어쩌고 저쩌고야. 얘는 마이너스 x 4제곱 어쩌고 저쩌고야.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해서 더하래. 뭐하러? 합치면 되지. 시그마랑 똑같다고. 왜? 본질은 더하기니까. 이해됐어 얘들아? 또 4 곱하기 fx dx 당연히 되지. 똑같아. 이해됐어 얘들아? 시그마가 되는 거면 적분도 돼. 시그마가 안 되는 거 적분도 안 돼. 본질이 똑같으니까. 이해됐을까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적분을 진짜로 해보자. 잘 봐. 자, 이제부터 부정적분이야, 얘들아. 자, fx가 이렇게 있었어. 얘를 미분하라라고 하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지. 됐지? 그래서 이 방향이 우리는 미분이다라고 배웠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라며. 즉, 얘에서 2로 이렇게 가는 게 적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미분법을 배웠잖아.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미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야? 얘를 이렇게 만드는 적분법이지. 오케이? 그럼 적분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봐. 미분을 거꾸로 해야 돼. 그러니까 원상복귀 시킨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잘 봐. 여기서 미분을 하면 여기 지수에 있는 수를 아래로 내려서 개수로 만들지. 그리고 지수를 1차 내리잖아. 맞지?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미분을 하면 차수가 1차 내려가지. 그럼 적분을 하면 뭐겠어? 차수가 1차 올라가. 거꾸로니까. 됐지? 다음. 얘 미분할 때 지수가 앞으로 내려가서 개수가 됐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여기 내려왔던 2를 상쇄해야 되지. 없애줘야 되잖아. 내려왔던 애를 없애야 되잖아. 그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잘 봐. 얘 적분해볼게. 여기 있던 지수 1이 있지. 차수 올려야 되잖아. 2로 바꿔. 됐지? 다음, 여기 있는 2, 밖에 2 있지. 요 2에 역수 있지. 2분의 1. 걔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다시. 얘 2x가 있었잖아? 2x가 있었잖아, 원래? 거기서 지수에 1을 추가해. 차수 올려야 되니까. 됐지? 그 다음에 얘 2 있지, 올라가네. 얘 역수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 나오잖아. 이해됐어? 이게 적분법이야. 그거를 한 땀 한 땀 모든 항을 다 해주면 돼. 그럼 얘들아, 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여서? 상수항이 사라진다지. 그럼 적분의 특징은 뭐겠냐? 상수항이 없다지. 왜? 얘를 적분하면, 얘들아, 1차 항을 적분하면 2차 항이 되겠지. 3차 항을 적분하면 4차 항이 되겠지. 상수항을 적분하면 1차 항이 되겠지. 끝. 상수항 없잖아.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면 상수항이 일단 없어. 일단 없어. 자, 그러면 봐봐. 미분에서 가장 쉬웠던 부분은 이거지. 상수항은 그냥 없애면 된다지. 그럼 적분에서 쉬운 점은 뭐냐면
상수항은 적분하면 뭐가 돼? 그냥 뒤에 x만 갖다 붙이면 될 일이야.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얘잖아. 얘 적분하면 얘라니까. 이해됐어? 됐니 얘들아? 이게 적분법이야. 적분을 했다? 상수항이 있어서 상수항을 적분했다? 그러면 그냥 걷다 x만 갖다 붙이면 끝이야. 간단히. 나머지는 방금 배운 대로 하는 거고. 이해됐을까? 자, 여기까지 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할 게 이제 적분의 포인트인데, 부정적분의 포인트인데, fx 하나만 더 써볼게. 이렇게 있었어.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뭐냐? 이거지. 이거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적분하면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면 원상복귀 된다며. 근데 얘랑 얘가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원래식은 다른데? 그지? 왜? 미분하면 상수항이 지워지니까. 그럼 여기 지워져 있는 거를 지우개로 지운 게 아니니까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잖아. 뭔 수로 알아? 원래 상수항이 몇인지 알 방법이 있어? 모르지. 이거 뭔 수로 알아? 야, 내가 이걸 적분해봐 라고 했는데 이거 적분하면 1차항까지 나온다며. 상수항 안 나오잖아. 근데 그 원래 식의 상수항이 4인지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00인지 1억인지 알게 뭐야. 모르지. 이해됐어 얘들아? 원상복귀를 시켰을 때 상수항, 원래 식의 상수항은 알 방법이 없어. 오케이? 왜냐면 적분했을 때, 일반적인 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가장 낮은 차수는 1차식이거든. 1차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상수항은 적분으로 알 방법이 없어. 안 나오니까. 오케이?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2x 플러스 3을 가지고도 원래 함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적분을 통해서는 알 방법이 없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 모르지. 얘가 1인지 2인지 3인지 5인지 알 게 없지. 못 찾잖아. 이해돼서? 상수항이 있겠지. 없을 수도 있겠지만 0으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1일 수도 있을 거고 2일 수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 근데 알 방법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분에서는 무조건 이 상수항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 아니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근데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뭉뚱그려서 대문자 C로 표현해. 상수항이 있을 수 있는데 나 모르겠어. 못 구해. 라는 의미야. 즉 얘는 내가 적분을 통해 구할 수 없는 상수항이야. 미지의 상수항. 오케이? 이해돼서? 그래서 이거를 적분상수라고 불러. 적분상수 C. 그래서 얘들아 부정적분, 나중에 정적분을 하면 왜 이게 부정적분의 성질인지가 나올 텐데 그건 나중 얘기고, 왜 얘가 붙어야 되는지 이해되지 얘들아? 이해됐어 얘들아? 적분을 하면 적분의 결과물은 얘를 제외하고는 1차항이 가장 낮은 차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얘를 적분했을 때 상수항은 1차항이 될 테니까. 됐지? 그러면 원래 식이 상수항이 몇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상수항을 대문자 C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내 최종 목표는 뭐야? 원래 식이 뭔지 알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C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힌트 하나 더 줄 거야. 그럼 그걸 통해서 C를 완성 짓는 거지. 이거는 이따 문제로 풀면 되고. 그래서 이 적분상수 C가 부정적분에서 가장 중요해. 가장. 왜? 너희가 정적분까지 배우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이걸 풀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 빼먹는 애들이 부지기수야. 까먹어. 왜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적분에서는 안 쓰거든. 부정적분에서만 써.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적분에서만.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더라.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부정적분에선 부정적분을 했다 하면 무조건 C를 갖다 붙여야 돼. 무조건. 왜? 야, 이거 상수항 있는지 없는지 니네가 알게 뭐야. 나도 몰라. 니네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써야 된다고. 무조건. 알겠지? 무조건이야. 그리고 이 C는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그 상수항. 원래식의 상수항. 됐을까? 자,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봅시다. 자, 연습을 해보자. (111페이지) 자, 처음이니까 가볍게 516번에 한두 개만 연습해보고 바로 문제로 가볼게. 인테그랄 fx dx가 x제곱 플러스 이거 연습이 아니네.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야? 얘들아? fx를 적분했더니 얘 나왔다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가 거래? fx 거래. 그럼 이거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지. 야, fx를 적분했더니 얘 나왔대. 그럼 fx는 어떻게 구할 거야? 미분하면 되지.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구조 이해됨? 얘들아? fx가 있는데 얘를 적분을 했더니 얘 나왔대. 근데 나 fx가 알고 싶어. 그럼 다시 미분해야지. 이 얘기야. 자, 이제 적분 연습을 이것도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해보자. 518번 볼게. 인테그랄 x 플러스 3 곱하기 fx dx 얘를 적분했더니 x에 대해 적분했더니 2x 세제곱 마이너스 54x 플러스 c가 나왔대. 야, 여기 c 의미하는 거 이해되지 얘들아? 여튼 간에 적분을 했대잖아. 여기 범위 없잖아. 그지? 부정적분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c를 갖다 붙이는 거야. 마지막에. 자, 이렇게 돼 있대. 이때 F4를 구하래. 그러면 자, 이거랑 똑같은 구조야 얘들아. 여튼간에 얘를 한 덩어리로 본다면 얘를 적분했더니 얘 나왔다지. 그러면 얘는 뭘까? 얘겠지. 미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어차피 이따 하겠지만 얘들아 적분을 했어. 그럼 적분을 없애고 싶어. 야, 여기서 나 얘가 알고 싶잖아. 그럼 적분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적분을 없애는 방법은 뭐야? 미분. 미분을 했어. 미분을 없애는 방법은 뭐야? 적분. 그러니까 뭐야? 지금 여기서 요 등식에서 나 얘가 알고 싶어. 적분을 날리고 싶어.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양변을 미분한 거지. 그럼 얘는 미분하면 적분과 미분이 상쇄돼서 얘만 남을 거고 알맹이만. 얘는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난 fx가 알고 싶으니까 양변을 x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거일 테니까 내가 찾던 fx는 6의 x-3이었다. 그래서 f4의 값은 6이겠네. 오케이? 이거 지금 부정적분 성질에 있을 때 대한 얘기구나. 자, 일단 그래서 너희가 519번 하나 해봅시다. 519번. 참고로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어디까지 했지? (115페이지까지) 할 거야.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이거 말 안 했구나. 얘들아, fx가 있을 때 얘를 미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지? 그럼 얘를 적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fx를 적분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기호로 대문자로 써. 일반적으로. 약속이야.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얘고 얘를 적분하면 얘겠지. 다음 얘를 미분하면 얘겠고 얘를 미분하면 얘겠지. 오케이? 요거죠. 자, 그러면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쟤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쓰자면 이거라는 거지. 방금 배운 거 치자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됐어?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로 가자. 자, 이렇게 돼 있고 f'2가 3이래.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f'을 구하려면 fx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fx를 구해야 돼. 일단 그럼 뭐 해야 돼? 적분을 날려야지. 양변 미분하자. 그래서 양변 미분하면 얘는 fx만 남을 거고 이쪽은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난 f'까지 가야 되잖아? 한 번 더 미분하겠지. 요렇게. 됐을까? 자, 근데 f'2가 3이래. 그럼 얘한테 2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해서 a가 21이구나. 그럼 a가 21일 때 f2의 값을 구하죠. 그럼 fx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정답. 이렇게 되겠지, 구조가. 됐을까? 자, 다음에 할 게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자, 521번과 522번을 비교하면서 해볼게. 자, 21번 봐봐. 자, 이걸 단순하게 표현해 볼게. fx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기호를 잘 봐. fx를 적분하래. 그 다음에 미분하래. 이게 21번. 오케이? 자, 넘겨서 22번을 보자. fx가 있었는데 얘를 미분하래. 그 다음에 적분하래. 이게 22번. 맞아? 즉 똑같은 짓인데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래. 얘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래. 이 얘기지. fx에 붙어있는 애를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러면 야, 어차피 아까 막 우리 지금 해봤듯이 미분이나 적분은 상쇄된다며. 그러면 제자리 걸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제자리 걸음 맞아. 맞는데 미세하게 달라진다. 왜냐? 봐봐. 있는 그대로 해보자. 우리 지금 기호 배웠으니까. 자, 요거의 결과물은 얘들아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맞나? fx를 적분했으니까. 부정적분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얘를 미분하지, 이제. 미분해서?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아오겠지. 제자리 걸음 하겠지. 이거 몇인지 모르는 상수항 뭉뚱그려 표현한 거잖아. 얘들아, 상수항 미분하면 뭐 돼? 없어지잖아. 그래서 요 경우에서는 결과물이 fx야. 됐지? 자, 이거 해볼게. fx를 미분하래. f'x 되지? 다음, 얘를 적분하래. 그치? 그럼 fx 되겠지? 근데 적분했잖아.
얘가 되겠지. 그래서 제자리 걸음은 맞지만 똑같지만 왜 미분 한번 적분 한번 한 건 똑같으니까. 하지만 얘는 C가 안 남고 얘는 C가 남아. 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순서. 마지막에 한 게 적분이지. 부정적분. 마지막에 한 게 적분이니까 C가 남지. 마지막에 한 게 미분이니까 상수항이 안 남지. 이 차이. 오케이? 요거야. 그럼 요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자. 21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21번 볼게.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을 x에 대해 적분한 다음에 x에 대해 미분을 했대. 했더니 걔가 b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래. 얘들아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설명하려고 이 과정을 거쳤지만 이게 이해가 됐다면 굳이 이거를 진짜로 적분한 다음에 미분할 이유는 없지. 뭐만 생각하면 돼? 제자리 걸음일 텐데 적분상수 C가 붙을까 안 붙을까만 고민하면 되겠지. 그럼 얘들아 나중에 하는 게 누구야? 미분이지. 그럼 C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저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의 최종 결과물은 뭐가 되겠어? 그냥 제자리 걸음한 얘만 남겠지. 이해됐을까? 이렇게 끝나겠다. 요게 521번. 됐어? 얘들아? 지원이 이해돼? 지원이 이해돼? 됐지 얘들아? 도훈이 괜찮아? 자, 그거에 반해 넘겨서 522번을 봅시다. 자,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3x가 있는데 얘를 미분 먼저 하래. 그 다음에 적분하래. 그러면 이거의 결과물은 제자리 걸음은 맞지. 근데 얘를 붙여줘야지. 왜? 마지막에 한 게 적분이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래? fx래. 그럼 fx는 이렇게 생긴 거지. 이해됐을까? 자, 근데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적분상수 시합 얘기하면서 얘를 결국에는 구해내야 되니까 문제에서 힌트 하나 더 줄 거다라고 했었지. 그럼 이 문제 보여줘? f1은 0이래. 아, 대입값 하나 준 거지. 이거 가지고 C값 구하란 얘기지. 그래서 대입해서 C값 구하면 아, C가 1이구나. 그래서 드디어 fx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됐을까? 그러면 fx 나왔으니까 f2는 구하면 끝.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괜찮을까 얘들아? 자, 그러면 523번 해봅시다. (523번에서) 좌변은 뭐니 얘들아?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 그에 반해 우변은 뭐야? C 붙여야 되지. 맞나? 그럼 이 상태에서 fx로 정리한 다음에 걷다가 1 집어넣어서 3이다 라고 해서 C값 구하면 C값 3 나올 거야. 맞나? 그래서 fx 완성.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정답 4번. 됐니? 괜찮아? 자, 됐고. 다음 유형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자, 부정적분의 계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자, 아까 내가 원했던 연습이 여기 있네. 자, 527번 가볍게 해보자. 인테그랄 x 4제곱 dx 차수 하나 올리고요. 올라간 지수의 역수를 앞에다가 곱해준다.
그럼 얘들아, 그럼 이거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 미분했을 때 얘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죠. 나오잖아. 그치? 근데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오케이? 대체 얘들아. 자, 다음 뭐 해볼까? 3번 할게. 3번. 인테그랄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가 있었어. 자, 여기에서 이제 적분의 그지 같은 점이 하나 나오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미분법이 있었고, 그 미분법에서 특정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미분법이 있었어. 곱의 미분법과 거듭제곱의 미분법이 따로 있었지. 뭐야, 미분하기 편하게 해주는 공식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뭐 y는 fx 곱하기 gx 꼴이었다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g 플러스 f g 프라임 이었고, 얘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까? fx의 뭐 세제곱꼴이었다면 y 프라임은 3 곱하기 fx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였는데 맞나? 이해됐니? 됐어? 겉미분, 속미분. 얘 이거 문자로 쓰니까 헷갈리? 예를 들어 맞아. 이런 미분법이 있었잖아.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전개 안 해도 됐던 거였잖아. 그지? 이게 있기 때문에 얘 곱하기 이렇게 있어도 전개 안 해도 됐던 거였잖아. 손쉽게, 그지? 근데 안타깝게도 적분은 그딴 게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 돼. 방법이 없어. 전개해야 돼. 물론 얘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다행스럽게도 그냥 요거지만 만약에 이게 복잡할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도 방법이 없어. 해야 돼. 전개해야 돼.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따로 적분해서 곱한다? 안 되거든.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적분, 이 피적분 함수가 곱셈 꼴이야. 그러면 방법이 없어. 전개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적분은. 미분처럼 그게 있지 않아. 그래서 얘는 다행히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답은 가보자. x 4제곱 만들고 역수 곱해주고, 다음 상수항은 그냥 x만 붙여주면 될 일이고, 부정적분이니까 마지막 c. 됐을까? 근데 얘들아, 이 곱의 미분은 방법이 없거든? 해야 돼. 근데 거듭제곱의 미분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될 것도 같은데 싶은 타이밍이 있단 말이지. 생각해봐, 얘들아. 이 예로 보자. 얘를 미분하면 얘라며. 이거 지워야지. 얘를 미분하면 얘라며.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 나오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생각. 얘를 치환했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차수 하나 올려. 그 다음에 얘 역수를 곱해. 5분의 1. 그럼 여기 상쇄돼서 없어지지. 그럼 얘만 남지. 그럼 여기 3이 문제지. 3. 이 3만 없애면 되잖아. 따라왔어? 따라왔어, 얘들아? 저기 따라왔어? 이 3만 없애면 되지. 이 3 어떻게 없애? 속미분값의 역수를 곱하면 되지. 속미분값을 곱했잖아, 미분할 때. 그럼 거꾸로 역으로 가려면, 얘를 상쇄시키려면 속미분값의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 자, 예시로 보자. 530번 볼게. 자, 정리합시다. 적분은
이렇게 고배 미분이나 거듭제곱 미분처럼 미분을 쉽게 해주는 방법이 없어. 없기 때문에 피적분 함수가 괄호 곱하기 괄호 꼴이면 전개해야 돼. 방법 없다. 무조건 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거듭제곱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530번인데 보자.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을 적분하래. 얘가 fx래. 자, 이걸 적분해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바로는 저거 세제곱을 해야 돼. 다 풀어내야 돼. 그 다음에 전개 적분 모든 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는. 근데 얘들아, 거듭제곱꼴이잖아, 그치? 거듭제곱꼴이잖아? 그럼 전개 안 하고 좀 쉽게 한번 해보자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으로 해보자고.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가볼게. 얘를 그냥 t라고 생각해. t의 세제곱을 적분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식의 세제곱을 접근하는 거야에 대해 여기까지 괜찮나? 여기까지 그냥 치환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원래 적분하는 것처럼. 맞아? 됐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뭐야? 얘 처리 못했잖아, 아직. 속미분 곱했잖아, 원래는. 이거 없애줘야 되지. 이거 없애주는 방법 뭐라고? 속미분 값에 역수를 곱해준다고. 즉, 3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되잖아.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속미분 값이 몇이야?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지? 2분의 1이 원래 곱해져 있던 거야, 여기에. 그럼 2분의 1을 없애야 돼. 그럼 뭐 하면 돼? 2분의 1의 역수인 2를 곱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2분의 1에 2분의 1x 마이너스 2의 전체 4제곱 그리고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할 줄 알면 이거를 전개하는 수고로움은 없어도 된다. 요거는 가능. 이해됐을까? 얘들아? 됐네? 근데 제가 fx래. 근데 fe가 2분의 3이래. c값 구하라고 대입값 준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fx가 지금 적분을 통해 2분의 1에 2분의 1x 마이너스 2의 전체 4제곱 플러스 c라는 걸 알게 됐고, 지금 여기서 추가로 f2의 값이 2분의 3이라고 줬으니까 대입해서 c값 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c값을 구하면 1이 나와요. 뭐 이건 뭐 그냥 산수니까. 그래서 fx가 완전해지는 거지. 요렇게 해서 f0의 값은 0 넣으면 몇이냐? 16, 8, 9 이렇게 되겠다. 됐을까? 자, 그러면 한 문제 풀고 쉽시다. 531번. 아까 말했지, 얘들아?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랑 똑같다고 생각해. 그럼 이걸 누가 따로 해? 미쳤어? 얘들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 이거 분모, 적분, 분자, 적분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야? 야, 나누는 걸 적분을 어떻게 하냐, 이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분수꼴은 적분 못해, 얘들아. 얘들아, 우리 이거 미적분 원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 얘들아? 이 책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뤄.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딴 거 안 다뤄. 분수꼴함수가 유리함수잖아. 안 다뤄, 안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혹시나 해서 분모 적분 따로 하고 분자 적분 따로 하면 되나?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얘는 통으로 합치는 거지. 더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두 식을 그냥 더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두 식을 더한 거를 한 번만 적분하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분수꼴이 사라지지. 어? 아이씨. 자, fx가 주어진 식을 적분한 게 fx래. 근데 주어진 식을 합친 다음에 약분하면 남는 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남지. 얘가 fx야. 그럼 진짜로 적분을 하자. 적분을 한 게 fx니까. 적분을 하면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지. 얘가 fx야. C값을 구해야지. 좋네. F1은 2다. 대입해주면 2는 6분의 5 플러스 1 플러스 C 해서 C가 6분의 1이다. 그래서 fx가 완성. 거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정답. 끝. 오프 사운드 이해되나?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남은 한 장 마무리 지읍시다. 자, 535번 봅시다. 535번에서 자, 일단 fx가 2차 함수다 라고 줬고, 주어진 식이 gx가 인테그랄 x fx dx 고 두 번째 준 게 fx gx의 합이 x 4제곱 7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지. 자, 이때 g1 구하래.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좀 귀찮은 문제인데 보자. fx가 2차라는 건 알고 있고, 그럼 얘가 2차니까 더해서 4차 나왔다는 건 gx가 4차라는 얘기지. 뭐 여기까지는 이해는 되지. 유추는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서 g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적분에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거 실제로 적분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해? fx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지? 그래서 이 적분을 실제로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 fx를 임의로 두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적분을 해야 gx가 나오니까. 근데 fx 자체로는 그러니까 그래 적분할 수 있지. 이거 대문자 fx 되겠지.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분을 진짜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fx를 임의로 이렇게 두자고. 그러면 x 곱하기 fx는 당연히 ax 세제곱 bx 제곱 cx가 될 거고, 실제로 적분을 해버리면 얘의 값은 4분의 ax 4제곱 플러스 3분의 b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cx 플러스 대문자 c 적분상수가 되겠지. 진짜로 적분을 했다고 이제는. 그러면 얘가 누구야? gx. 자, 그러면 진짜로 나왔지. fx 요렇게 생겼고 gx 요렇게 생겼고. 그럼 진짜로 더한 게 얘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진짜로 더하자. 얘네 둘을. 그래서 진짜로 더해주면 4분의 ax 4제곱 플러스 3분의 bx 세제곱, 다음 잠깐 여기 제곱이지. 2차 항은 계산이 돼서 a 플러스 2분의 cx 제곱이 되고,
1차항은 bx, 상수항은 원래 있던 c에다가 적분상수 대문자 c. 근데 그게 누구다? x 4제곱 7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무지하게 귀찮지. 다 했다. 이제 개수 비교하면 되겠지? 해서 비교해주면 a는 4고 b는 0이고 a가 4니까 7이 되려면 얘가 3 되면 되지. c는 6이고 b가 0이니까 됐고 c가 6인데 대문자 c까지 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대문자 c는 마이너스 7이었네. 해서 gx가 완성이 된다. gx는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7이었다. 그래서 정답 G1은 마이너스 3이겠네. 괜찮니? 그냥 더럽게 귀찮은 문제지. 자, 이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거야. 그 위에 534번 해봅시다. 이 문제의 힌트는 개수가 정수다.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 그리고 저번에 본 첫 번째 시험 점수로 딴 반은 이미 줬는데 오늘 너희 반은 오늘 준 거니까 책 받은 사람은 확인하고 아마 방학 끝나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볼 것 같네. 응, 봤어. 다 개같이 못 봤어. 6번을 뭐 다 틀렸어. 다. 싹 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냥 1차랑 비슷? 근데 왜 6번을 다 틀렸냐? 그 수면에서 빛이 뭐 1m 가면 얼만큼 어두워진다 할 때 대체 왜 답이 다 1보다 큰 수를 쓰는 거요? 수면으로 내려갔으면 빛이 더 어두워지는데 왜 8배가 된다고 써? 답은 8분의 1배인데. 내가 이 말 안 했구나. 지금 35번을 풀고 나서 34번을 풀었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뭐가 있냐면 fx랑 gx가 개수가 정수인 1참수라고 해서 이거를 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풀면 답은 나오지 싶은데 매우 귀찮지. 매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35번에서는 fx를 저렇게 잡아서 하긴 했지만 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게 방향성으로 보자. 지금 문제에서 fx랑 gx를 곱해서 미분했지. 미분한 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래. 그러면 이거 양변 적분하면 fx, gx 나오지 않냐? 그치? 굳이 어렵게 이걸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 둘 거 없이 그냥 양변 적분하자고. 그러면 얘는 fx, gx가 남을 거고 이쪽은 적분했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의 적분상수 c가 되겠지. 양변 적분. 여기까지 됐을까? 자, 다음 문제에서 힌트 줬지. 적분상수 c 구하라고. f1은 마이너스 1이고 g1은 0이라고 줬어. 그럼 이 식에다가 x자리에 1 넣겠지. 1 넣으면 0은 1 플러스 c다. c가 마이너스 1이네. 해서 fx 곱하기 gx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나왔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 빼내고 인수분해해주면 EX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결론은 1차식 이고 개수가 정수인 둘을 곱했더니 얘가 나왔다지. 그러면 개수가 정수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EX-1과 X-1 중에 누군가를 fx가 가져가고 gx가 가져가면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러면 누가 누굴 가져갈까의 기준은 뭐 따지면 돼? 얘를 보고 따지면 되지. f에다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떠야 돼. 그럼 이 두 개의 인수 중에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게 누구야? 얘지. 근데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fx가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까지 가져가 주면 되지. 그럼 f1이 마이너스 1 나오지. 이해됐어? gx는 남은 x 마이너스 1만 가져가면 1 넣었을 때 0 나오는 거 맞지? 이해됐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개수가 정수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거지. 개수가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얘들아 예를 들어 그래도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 얘가 앞에 2분의 1이 붙고 얘 2가 붙어도 되잖아. 그런 것도 있잖아. 상쇄되는. 근데 그런 거는 신경 끄라고 해서 개수가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이너스 1과 EX-1과 X-1이라는 세 개의 인수 중에 F랑 G가 나눠 가지면 되는 거지. 그때 기준은 요거 가지고. 됐네? FX, GX 완성. 그러면 F3은 집어넣어서 정답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정답 3번. 됐지? 자, 다음 마지막 115페이지 봅시다. 자, 540번 볼게. 숙제 115페이지까지. 숙제 그닥 많진 않지? 자, 540번 볼게. fx가 있었는데 문제는 얘를 적분해야 된대. 근데 얘가 미분을 해버렸대. 그래서 fx를 미분해서 f'x를 구해서 그게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나왔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적분해서 구해보래. 일단은 거기까지 가자. 자, 그럼 얘들아 나 지금 f'x를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나 대문자 fx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적분 한 번, 적분 두 번 해야지. 맞아? f'을 적분하면 fx가 나올 거고 fx를 다시 적분해야 얘가 나올 테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적분 한 번 해서 fx를 구해주면 3분의 4x 세제곱. 이 적분법은 얘들아 너희가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질 거야.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됐지? 다음 얘를 한 번 더 적분해야 대문자 fx가 나오겠지. 자, 적분 한 번 더 하면 4가 내려가니까 3분의 1x 4제곱 플러스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 제곱 cx지. 그리고 여기 c 또 남지. 그럼 여기 c랑 여기 c랑 같은 c야 다른 c야? 다른 c지. 여기서 내려온 c는 1차항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이유 중에 하나 얘들아 적분을 여러 번 겹쳐서 할 때 적분상수 c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지. 그때 그 c는 여기서 c와 여기서 c는 다른 c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짓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하냐면 아래 첨자 붙여서 얘를 C1, 여기에 오는 C를 C2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그래서 여기에 C1X 플러스 C2라고 잡지.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F'X를 한 번 적분해서 fx 만들었고 fx를 한 번 더 적분해서 대문자 fx를 만들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준 힌트 씁시다. 힌트. F1은 2래. 대문자 F1도 2래. 자, 넣자. 얘는 당연히 여기다 넣겠지.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 C1이 나오겠다. 그치? 해서 대입해주면 C1 값이, 이건 뭐 산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오고요. 다음. 그러면 이 C1을 얘한테 적용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C2가 나오겠지 또. 그치? 그럼 여기도 산수니까 계산 과정 생략하고 해서 C2 값이 6분의 17이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문자 fx 값이 나오지. 어쩌고저쩌고 똑같고 마지막이 플러스 6분의 17. 이렇게 됐지. 문제 물어본 거 대문자 fx에다가 0 집어넣은 다음 6 곱하래. 그럼 내가 괜히 쓸 필요 없었지? 얘들아 상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6 곱하래. 정답 17.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얘들아? 그래서 적분을 여러 번 해서 적분상수 C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 헷갈리면 안 돼. 이 C랑 이 C는 다르지. 이거는 1로 갈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때 적분상수 C를 구분짓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 첨자를 붙여서 구분을 해준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거고. 자, 여기는 뭐 그닥 어렵지 않아서 마지막 유형으로 갑시다. 544번 볼게. 자, 544번.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만 잘 부여잡고 있으면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자, fx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6을 지나고 이 곡선 위의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얘들아 주어진 정보 써볼게. f 마이너스 1은 6이라고 준 거고 f'x는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준 건데 이해될까? fx가 마이너스 1,6을 지난대. 다음 x가 x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래. 미분계수가 얘래. 요거지. 이렇게 줬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그때 fx 위에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미분계수를 가지고 fx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미분에선 뭐였어요? fx를 가지고 f'x만 구했잖아. 그지? 이제 적분 거꾸로 가는 걸 배웠기 때문에 프라임을 가지고 fx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제는. 그지? 해서 얘를 적분하자. 적분하면 fx가 되겠지? 적분할게.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까먹으면 안 되지? c. 얘가 fx야. c를 구해야지? 여기 있네. 대입값. 대입하자. 대입해서 마이너스 1,6 대입해서 적분상수 c 값을 구해주면 10 나온다네. 그래서 fx 원래 함수식이 완성.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시키는 것만 하면 되겠네. x가 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x가 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즉 우리에게 필요한 건 f1과 f'1이겠지. 그래서 f1은 여기다 넣어서 몇이냐? 16. f'1은 여기다 넣어야지. 몇이냐? 11. 됐다. 그러면 1,16을 지나고 기울기가 11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해서 A에서 B를 빼냈으니까 정답은 6, 1번. 괜찮니? 이거?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서 했던 것만 잘 부여잡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자, 오늘 마지막 문제 그 위에 543번까지 해봅시다. 543번의 정답 3번 잘했고,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는 545번까지 많지 않으니까 잘 생각해가면서 잘 풀고 그대로 끌고 가면 부정적분 금방 끝날 거야.